예, 반갑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땡방뉴스의 최한욱입니다. 오늘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네요. 예, 이거 뭐 다 기사를 보셨을 거예요. 경기도의 경기도 구리시의 모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고 계시는 선생님이 국사교사 선생님이라네요. 예, 국사를 가리키시는 선생님께서 3학년 기말고사 역사시험에 흥미로운 문제를 냈습니다. 예문이 뭐였는가? A,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죠. 가로치고 A. 이 사람은 이제 특징을 쭉 나열을 했어요. 첫 번째, 교회 장로입니다. 두 번째, 대표적인 친미주의자입니다. 세 번째, 친일파와 손을 잡았습니다. 네 번째, 정적을 정치적으로 타살했다는 비난을 듣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을 하도록 조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을 앞세워 가혹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일곱 번째,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덟 번째,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예, 이 사람 누구일까요? 라는 문제를 냈다라고 합니다. 참 답이 아실만한 분은 다 답을 아실 거예요. 답을 다 아시는 이런 역사 문제였는데 여기 이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정답은 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인데 학생들이 답을 미리 가르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명박이라고 쓴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을 조롱하려고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낸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또 재밌는 게 이 문장이 요 예문이 뭐 선생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라요. 2009년 5월 3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기 이제 낙검수의 우리 김영민 교수, 시사돼지 김영민 교수가 PD를 했었는데, 당시 담당 PD였는데 요 예문을 오프닝에, 방송 오프닝에 이렇게 내면서 답을 이 대통령은 하고 정답은 이승만 대통령 현재까지는 이렇게 이제 소개를 했었던, 이제 방송에 나왔던 이런 문장이었어요. 근데 이제 김용민 PD는 이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CBS에서 쫓겨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거 보니까요, 이거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네요. 이게 답이 두 개예요. 그죠? 선생님이 문제를 이렇게 내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이 이거 혼돈을 하죠. 원래부터 답을 두 개를 원하셨던 건지 모르겠는데, 채점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답이 지금 두 개일 수 있죠. 그 이승만 대통령을 볼 수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 왜 해당이 되냐 하면은, 예문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앞에 이제 6가지. 그죠? 여기까지는 이제 다 똑같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교회 장로 맞고요. 뼛속까지 친미니까 맞고요. 친일파하고도 가깝게 지내죠. 조선일보 방사장님 뭐 이런 분들하고 가깝게 지내죠. 정적을 정치적으로 타살했다. 노무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해 결국 도발을 하도록 주장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요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한국전쟁과 이제 천안함 문제, 뭐 복잡한데, 한국전쟁 문제는 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요건 뭐 차치해 두고, 어쨌건 천안함 의혹이 뭐 계속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니까 경찰 앞서 간혹하게 탄압했다. 요즘 뭐 물대포 쏘는 거 뭐 이거 모르는 국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도 맞고요. 이명박 대통령도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뒤에 두 가지 예시예요. 뒤에 두 가지 예시가 조명을 안 켜고 방송을 시작했네요. 우리 곽 PD 별거 다 하네요. 중간에 잠시 갑자기 환해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거 뭐 방송 사고를 하나의 컨셉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저는 방송을 하다가 중간에 사고를 내는 거는 뭐 그동안 다반사였는데, 아예 불 끄고 방송을 시작한 거는 1년 만에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알카에다 컨셉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이 사람이 참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뭐 그냥 뭐 갑시다. 뭐 어차피 올해는 이렇게 된 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연말에 좀 반성을 잘해가지고 내년엔 양질의 방송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신경 좀 써주세요. 광 PD 진짜. 예? 자, 요걸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예? 아무튼 불 들어왔습니다 지금. 예. 근데 이제 뒤에 두 가지 예문은 좀 다르죠. 예. 권좌에서 쫓겨났다. 해외로 망명했다. 그리고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요거와 관련해서는 아직 뭐 이명박 대통령직을 유지를 하고 있고 뭐 해외로 나가신 것도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이 답은 이승만이 정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김용민 씨가 이게 문장을 잘 썼습니다. 왜 잘 썼냐 하면은 쫓겨나게 됩니다 라는 게 이거는 과거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미래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측의 개념이 되는 거죠. 이 문장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죠? 이것도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예측이죠. 그러면 이 문제는 정답이 이명박 대통령은 정답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권좌에서 쫓겨났습니다. 해외로 망명하더니 그곳에서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요렇게 예문이 나갔다라면은 그건 이명박이라고 쓴 우리 친구들이 잘못 쓴 거죠. 예, 그건 오답입니다, 분명히. 뭐 재미로 이제 오답을 낸 우리가 이런 걸로 볼 수 있겠는데, 뭐 선생님께서 아직 채점이 안 끝나셨다라면은 제가 이 학생들을 위해서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문장을 잘 보시면은 예측적 문장이기 때문에 이명박 대통령이라고 쓴 아이들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틀렸다라고 그거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지금은 틀렸는데 나중에 맞았다 또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정답으로 해주셔야 돼요. 두 가지를 모두 정답으로 해주셔야 된다. 뭐 조선일보에서 물어뜯거나 말거나 징계를 하거나 말거나 학교에서 뭐 알바가 아니고 제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니까 뭐 선생님도 뭐 이런 정도 생각을 하고 하신 일 아니겠어요. 근데 기왕에 하신 일이라면은 우리 젊은 젊은 아이들이네요. 예, 우리 어린 청소년들에게 좋은 역사 교육을 해줘야 됩니다. 역사라는 게 꼭 과거를 그죠? 과거를 기억하는 게 역사가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십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이것이 진정한 역사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래형 문장으로 쓰여 있기 때문에 이명박이라고 쓴 아이들에게도 정답을 인정을 해주셔야 된다. 네? 그거를 좀 그죠? 그거를 꼭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제가 트위터에 이렇게 올라온 글들을 보니까요, 이러네요. 이명박을 오답 처리하고 이승만을 정답 처리했는데 뭐가 논란일까요? 이렇게 트위터를 쓰신 분이 있는데, 그럼 벌써 채점을 하신 건가요? 채점 제가 뭐 확인을 못 해가지고 채점을 하셨으면은 이거 선생님이 이거 저기 잘못하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강력히 항의를 해야 됩니다. 이명박도 정답이다 이거는. 그죠? 정답이다. 문장을 볼 때 선생님이 문제를 잘못 내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승만을 답을 원했던 거라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거형으로 썼어야 됩니다. 문장을. 과거형을 썼어야 맞는데 요 뒤에 보면 뒤에 두 가지, 그러니까 이승만과 이명박이 다른 점이죠. 현재까지 다른 점으로 판단이 되는, 현재까지는 이렇게 보면은 이승만이 정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문장 자체가 미래형의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도 정답으로 봐야 된다. 아니면은 그 채점을 유보를 하셔야 돼요. 적어도 1년 뒤에 채점을 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좋을 것 같아요. 1년 뒤 이맘때쯤 되면은 이게 다 정답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요, 뭐 조만 한두 달 안에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뭐 디도스 문제 오늘도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점점 이게 이제 확연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윗선이 있다. 윗선이 누구냐? 뭐 이것까지는 아직은 잘 알 수는 없으나, 윗선이 있다 이런 것까지는 지금 슬슬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각하께서 오래 못 가실 수도 있습니다. 갑자기 훅 가실 수도 있어요. 선생님께서 요거 만약에 오답 처리를 하셨다라면은 이명박이라고 쓴 우리 아이들을 상처를 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친구들이 올해 역사 공부를 잘한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는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통해서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명박이라고 쓴 우리 아이들은, 역사학의, 기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역사 공부를 잘한 겁니다, 이거는. 그죠? 단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이거 뭐 우리 암기하는 기계처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달달 외우는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미래까지 내다보는 이런 훌륭한 학생들에게 오답을 처리해가지고 상처를 주시는 거는
그 교편을 잡고 있는 분으로서 도의적으로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채점을, 만약에 채점이 끝나셨다면요, 전 다시 채점을 해줄 것을 강력히 좀 요청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도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못된 거에는 우리가 저항해야 된다, 이런 역사관을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채점 잘못했으면은요, 그 1인 시위라도 하세요. 교무실 앞에 가가지고 이명박도 정답입니다. 제가 그 이쪽 찾아오세요. 주권방송을 전화 주시면은요, 제가 그 피켓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명박도 정답입니다. 이거 피켓 만들어가지고 교무실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세요. 그거 어렵다 그러면 단식투쟁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죠? 이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죠? 진리는 피를 먹고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라고 해가지고 잘못된 걸 가리키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걸 묵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거 이 점수가, 이거 내신 지금 중요하잖아요. 중학교 때부터 성적 관리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답을 잘못 써가지고 틀린 거라면야 뭐 할 말이 없겠지만은, 이걸 정답을 써놓고, 그죠? 불이익을 당해서는 안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정의로운 걸 추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1인 시위하고, 안 되면 저기 단식투쟁 삭발하고, 일단은 저기 조직을 건설해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혼자 힘으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답이라고 지금 이명박을 쓴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그죠? 조직을 하나 만드세요. 이명박도 답이다. 그죠? 이명박도 답이다. 요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팟캐스트로 방송을 하세요, 방송을. 그게 왜 정답인지, 방송을 해가지고 여론을 일단 형성을 하고, 낙곰수처럼, 여론을 형성을 해가지고 국민적 지지를 획득한 다음에, 국민들하고 촛불 시위를 하세요, 학교 앞에서. 구리시, 저 참여할 용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촛불 시위를 하면은요, 구리시 뭐 어느 중학교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학교 정문 앞에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으로 촛불 시위를 하겠습니다. 이명박도 정답이다. 촛불 시위 제목은, 요걸로 해가지고, 촛불 시위를 하면 제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지지 지원 활동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한번 싸워보세요. 요 정도 말씀 좀 드리고요. 오늘 오랜만에 자료화면이 있다네요. 대통령이 떴다. 뭐, 아예 지금 뭐, 벙커에 들어가셔가지고, 몸살이고 계신 줄 알았더니, 뭐, 그래도 일을 하시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떴다. 오늘 오랜만에 한번 보시고,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지요. 자료화면 보내주시죠. 서울 휘경리 지원 학부모와의 대화. 자료화면. 특수학급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멀리까지 오지 않고도 집 근처에 있는, 어렸을 때부터 유아할 때부터 이렇게 여러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잘 어울려서 자치는 이런 기회를 주시는, 만약 유아교육이 의무교육이 되어서 모든 아이들을 나라에서 책임을 져준다면 안심하고 편히 맡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년 사이에 이렇게 대통령님께서 유치 현장을 방문하신 거는 우리 대통령 한 분이에요. 다른 건 복지를 들고서는 그런 교육이 무슨 투자도 아니고 아이들 키우는 그 열정 이거에 대해서 감동을 대통령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할아버지랑 맛을 좀 보고 좀 내려볼게. 준비됐나요? 할아버지 맛이 어때요? 몇 살이요? 아, 5살이요. 다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가세요. 다음에 오세요. 바이바이. 안녕. 내가 보러 왔어. 이거 잘해. 이거 잘해. 안녕. 안녕히 가세요. 김치. 하나, 둘, 셋. 좋았어. 네, 안녕하세요. 유치원을 방문을 하셨습니다. 저 아이들 무슨 죄가 있다고, 저런 봉변을 당했는지,
참으로 안타깝네요. 예. 이제는 제가 보기에는 각하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요. 극히 이 연령층이 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5살, 6살, 아직은 이제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들, 외에는, 예, 사실 좀, 만나가지고 대화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됐죠. 예, 많은 국민들이, 만나는 것조차를, 예, 불쾌감을 느끼고 있고, 예, 혐오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이 아마 유아원, 예, 그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를 당분간 많이 다니시지 않겠나. 그 힘없고 그죠? 예, 힘없고 아직 아는 게 없는 아이들. 예. 뭐 그래도 좀 달라진 모습이 있네요. 예, 뭐가 달라졌냐면 제가 땡방 뉴스 이렇게 쭉 보면은요. 그동안은 이제 주로 떠드세요. 예, 주로 이제 떠드시다가 자기 자랑 좀 하고, 예, 이러고 이제 집에 가시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뭐 앞에 좀 듣는 듯한 뭐를, 예, 이러저런 학부모 아주머니들 이야기. 예, 유치원에 오신 분은 대통령은 우리, 예, 각하가 처음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아주머니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그런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전에 노무현 대통령도 제가 가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아주머니가, 저도 중랑구 면목동에 살았습니다. 휘경도면 이제 면목동 근처인데, 예, 이 동네가 괜찮았는데 요즘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작년 요맘때 이사를 갔는데, 뭐 제가 동네가 이상해져서 이사 간 건 아니고, 그 면목동이 괜찮은 동네였는데, 예, 점점 요즘에 맛이 이상한 쪽으로 가는, 예, 이런 좀 안타까운 또 화면을 보면서 마음이 좀 무겁네요. 예, 이거 다시 면목동으로 제가 이사를 가가지고 면목동에서 뭐 동네 방송이라도 한번 해볼까. 예, 뭐 저희 부모님들은 아직 면목동에 살고 계신데 부모님 사는 동네가 저렇게 인간 생지옥이 되고 가고 있으니 제 마음이 불편합니다. 예. 근데 아무튼 어린이집 방문하셔가지고 뭐 이렇게 소통하는, 예, 이런 노력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미 때는 늦으리 뭐 이런 노래가 있었죠 옛날에. 예, 때는 늦었어요. 뭐 임기는 다 끝났고, 예, 언제 이제 내려가시나 이런 판에 이제 와서 소통을 하겠다 뭐 이런 뭐 노력은 가상하나, 예, 별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네요. 예, 마음에 와닿지는 않고 요즘 많이 풀이 죽으신 것 같아요. 예, 지금 보면은 뭐 진짜 할아버지 돼가시는 것 같아. 예, 대통령 할아버지 그러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안기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아이들이 무슨 죄인지 모르겠으나, 예, 아무튼, 예, 뭔가 뭐 마음이 좀 안쓰러워 보이네요. 예. 저도 이제 여기 각하 모시고 매주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보면 이제 이런 걸로 이렇게 하고 뭐 이랬는데,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갑자기 이런 오늘 저 화면을 보면서 오랜만에 봐서 그런 건지 또 제가 또 측은지심이 느껴져서 요즘에 저분이 이제 임기 채우기 힘들지 뭐 이런 생각을 제가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측은한 마음이 드는 건지 모르겠는데, 오늘따라 뭔가 이렇게 그죠? 풀이 죽은 듯한 모습이고, 예. 어깨가 이렇게 축 처지신 듯해요. 그죠? 예, 축 처지신 듯합니다. 근데 뭐 어깨가 안 처질래? 안 처질 수가 없죠. 지금 뭐 형님이 감옥을 가니만이 형님이 이제 팔순을 내다보고 계신데, 예. 그죠? 이 상황이라고 하는 우리 이상득 형님께서 이제 비서관이 뭐 6억을 돈 세탁을 했다고 그랬죠? 예, 6억 플러스 1억 6천, 1억 5천인가요? 7억 5천짜리, 하나는 SLS에서 이제 한 6억 받고, 저축은행에서 한 1억 5천 받고 해가지고 이거 이제 돈색하다 걸렸는데, 뭐 이제 총선 불출마도 이미 뭐 선언을 하셨고요. 예. 근데 뭐 지금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이제 뭐 새고랑 차게 생긴, 거의 뭐 그런 형국이고, 뭐 영부인의 또 그 사촌 언니인가요? 예, 뭐 정권 들어서자마자 30억인가 해쳐먹고 지금 감옥에 갔다가 뭐 몸이 아파가지고 나와 있다고 그러죠. 예, 뭐 그런 형국이고. 또 매제인가요? 사촌 매제? 하도 뭐 이게 사돈의 8천까지 다 나와가지고, 예, 예, 이게 또 이름까지 뭐 사돈의 8천까지 나와서 이게 무슨, 저는 비리를 저지르는 정권은 태어나 처음 봤어요. 대충 한 4천 안쪽으로 해가지고 저지르는 건 제가 봤는데, 이거 뭐 무슨 뭐 매제에 뭐 다 나와가지고 하여튼 또 뭐 저축은행 건으로 지금, 예, 저축은행 비리로 해가지고 이 양반 또 새고랑차게 생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또 아드님, 예, 그 아끼는 아들이 참, 저도 아들이 이제 둘이 있는데 참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 예, 이거는 뭐 천륜이니까, 예, 자식이 아무리 뭐 잘못해도, 예, 부모만큼은 또 참 사랑할 수밖에 없죠. 예,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시영 씨, 예, 지금 이미 이제 수사 대상이 됐어요. 내곡동 사저건으로 해가지고 민주노동당에서 그 고발을 했죠. 고발을 해가지고 지금 어쨌건 뭐 조사를 해야 되는 이런 한국에 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지금 뭐 다 비리를 저지르고, 예, 쇠고랑차게 생긴
거의 뭐 이런 형국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 한 번 했다가 집안이 완전 풍지박산 나는 거죠, 지금. 예, 집안이 풍지박산 나는 이런 형국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뭐 마음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 마음이 무거우실 수밖에 없고 또 뭐 다 떠나서 이제 본인이 지금 위험하죠, 본인이. 지금 특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총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12월이니까 넉 달 정도. 예, 딱 넉 달 정도 남았네요. 오늘이 16일이니까 내년 4월 11일. 예. 네, 이제 총선이 있죠. 이제 넉 달 정도 남아 있는데 지금 뭐 분위기로 봐서는 뭐 한나라당 뭐 완전히 와해 직전이고 뭐 박근혜 씨가 또 뭐 한나라당을 살려보겠다 그러고 예, 비대 요즘 뭐 박비대 예, 비대박 유명하죠. 예. 박근혜 비대위 체제 해가지고 뭐 공천권까지 지금 싹 쓸어갔죠. 그래서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는 이런 과정이 돼버렸고 그럼 이제 친박계 인사들로 아마 공천이 쭉 이루어질 텐데 뭐 그러면은 친박 쪽도 우리 각하하고는 뭐 별로 사이가 좋진 않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 벌써 좀 뛰고 가려는 뭐 이제 탈당 얘기도 슬슬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한나라당조차도 이제 각하를 부담스러워하고 이제 버리려는 거의 이런 움직임이고 그러면 뭐 선거 결과에 상관없이 각하는 퇴임 이유가 상당히 지금 위험스러운 이미 상황이 돼 있고요. 뭐 박근혜 대표가 뭐 선거의 여왕이니 한나라당을 위기에서 구원한 박다르크니 뭐 이런 별별 소리를 다 듣고 있는데 뭐 박다르크가 아니라 뭐 잔다르크가 진짜 와도 지금 한나라당 살릴 분위기입니까? 예. 뭐 너도나도 탈당하고 있고 예. 보수 세력도 4분 5열 돼가지고 지금 보수 신당을 만드니 뭐 이미 당이 하나 있잖아요. 자유선진당이라고. 예. 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또 보수 중도 신당을 만든다 그래갖고 박세일, 윤여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몰려다니고 있는데 벌써 이제 당이 3개가 된 거예요. 뭐 3개, 4개 막 이렇게 찢어지고 있죠. 이런 형국에서 총선을 지금 치러봐야 뭐 야권의 대패를 할 수밖에 없는 뭐 이미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한 120석 정도 하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겼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집권 여당인데 과반수를 해야 내년 대선 때 어떻게 뭐 이기냐 치냐 한번 승부를 걸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근데 뭐 이게 과반수는커녕 120석이면 성공한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 과반수만 150 몇 석이 돼야 되죠. 예, 150석이 좀 넘어야 되는 151석인가요? 예,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120석을 최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가 됐으니 뭐 선거 결과는 안 봐도 비디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권 쪽에서 야권 연대 지금 뭐 통합은 다 됐으니까요. 민주당 쪽 민주통합당 그다음에 진보통합당 이렇게 이제 정리가 돼가지고 아마 뭐 민주통합당 쪽은 뭐 시민민주당 민주시민당 민주시민당 그럼 이상하잖아요. 아마 시민민주당 뭐 이렇게 될 공산이 크고요. 뭐 진보정당도 통합 절차가 이제 마무리돼서 통합진보당으로 이제 명칭 정리가 됐죠. 이렇게 해서 크게 이제 두 줄기로 야권은 이제 정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야권 연대만 잘 하면은 뭐 총선 때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형국이라고 봅니다. 뭐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총선 이후에 뭐 이제 특검 정국을 갈 수밖에 없어요. 19대 국회가 개원을 하면은 뭐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FTA 뭐 BBK 천안함 이번에 디도스 사건, 디도스 사건 사실 뭐 특검까지 가게 되지도 않을지도 모른다. 저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무튼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뭐 지금 4대강 문제도 4대강 비리도 지금 장난 아니죠. 거기에 뭐 아까 말씀드린 SLS 건, 또 저축은행 건이죠, 그죠? 파이낸싱 대출, 저축은행 건 등등 해가지고 온갖 비리가 지금 뭐 백화점처럼 지금 질비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형국이어서 뭐 각하의 지금 감옥행은 제가 보기엔 초읽기에 들어갔다. 서울구치소에 제가 볼 땐 가족 특별사동을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명박 일가, 이씨 일가 특별사동으로 해가지고 한 사동을 통째로 비워서 가족실로. 그래서 대통령까지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정도 예우는 해야 됩니다. 한 가족이 모두 모여가지고 오손도손 형님하고 인생 말년을 감옥에서 행복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그죠? 아니면은 내곡동에다가 관저를 짓자고요. 가족 관저로 해가지고 크게 하나 새로 특별구치소를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구치소는 권력층 비리 저지르는 사람들만 가는 특별구치소. 요걸 이번에 내곡동에다가 확실히 만들어가지고, 그죠? 경호도 확실히 하고요. 그 영구 임대주택, 그죠? 좋네요, 그죠? 특별 영구 임대 구치소. 그죠? 특별 영구 임대 구치소로 해서 아주 특별 대우로 해가지고, 특별 대우로 특별 관리를 해주는, 요런 걸 하나 이번 기회에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아무튼 뭐, 각하의 이런 참 오랜만에 쓸쓸한 모습을 뵈니, 제가 그래도 마음이 짠하네요.
1년 내내 그렇게 씹어댔지만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짠한 느낌도 드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동안 우리가 당한 걸 생각해봐. 짠하긴 뭘 짜네. 그죠? 오늘 그 얘기를 좀 하죠. 벌써 한 30분 됐네요. 오늘도 또 디도스 얘기도 거의 뭐 마무리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중요한 사안이고, 제가 방송 1시간 정도 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두 주제 정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했다가, 결국 뭐 디도스 문제만 얘기를 드리고도, 마쳤는데요. 오늘도 아마 시간상 보니까 제가 디도스 얘기를 좀 하면은, 방송 시간이 좀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스를 좀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좀 드리죠. 그리고 자료화면 하나 준비가 돼 있어요. 오늘 각하, 참, 초라한 각하의 모습, 좀 자꾸 배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BBK 연설, 각하 라디오 연설 편집한, 요런 자료화면이 좀 준비가 돼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동안 뭐 많이 못 나오셨기 때문에, 오늘 각하 많이 뵐 수 있는 시간, 여러분들께 특별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스 사건, 점점 이제 사건의 본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경찰이, 기대를 좀 했어요. 그래도 경찰 수사권 독립 문제, 이걸 가지고 지금 사회적인 쟁점이 됐죠. 그리고 조현호 청장도 뭐 옷을 벗으려면 내가 벗어야 된다, 뭐 이런 발언을 하면서 어떻게든 뭐 수사권을 확보를 해보겠다, 이런 의지를 피력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뭐, 은근히 권력형 비리, 아주 큰 거이 떠졌죠. 큰 거이 터졌는데, 경찰과 검찰의 어떤 일정한 경쟁 구도가 형성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찰이 어느 때보다도 좀 뭔가, 치밀한, 디테일한 이런 수사를 한번 보여주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뭐 그런 듯한 좀 양상도 있었어요. 제가 지난주 방송 때 말씀 좀 드렸지만은, 청와대 3급 행정관이죠. 박모 씨를,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검찰 송치 전날, 공시를 검찰로 송치하기 전에, 박모 씨를 갑자기 느닷없이, 소환을 해가지고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게 뭔가 막판 뒤집기로 가는 거 아니냐, 요런 기대를 조금 했어요. 근데 뭐, 역시나였죠. 역시나였습니다. 그래서, 박씨 이제 단독, 김씨, 공씨죠, 공씨. 하도 뭐, 박김공, 뭐, 성으로 나오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는데, 최구식 의원 9급 비서관이죠. 9급 비서관인, 공모 씨가 이제 자백을 했습니다. 내가 했다. 박원순이래네요. 나경원 의원을 돕는 것이 최구식 의원을 돕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술 먹다가 욱하는 심정에, 내가 저질렀다. 그래서 공씨의 단독 범행으로, 이렇게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였죠? 그저께 한겨레 신문에서, 검찰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가지고, 보도를 했어요. 보도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돈거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돈거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 돈거래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형태의 돈거래가 있었죠. 두 가지 형태의 돈거래가 있었는데, 첫째는, 성관이, 공격 직후에, 박기태 국회의장의 구급 비서관인 김모 씨가 최구식 의원의 구급 비서관인 공모 씨에게 1,000만 원을 쏴줍니다. 계좌로 1,000만 원을 쏴줬어요. 1,000만 원을 쏴주고, 이건 거사 전이었죠. 거사 전에 1,000만 원을 쏴주고, 그리고 공씨가 이번 디도스 공격을 현장에서 지휘했던 IT 업체 대표로 알려진, 아마 어둠의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으로 추정이 되는데, 강모 씨에게 1,000만 원을 또 쏴줬어요. 1,000만 원을 쏴줬습니다. 이게 한 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게 있어요. 200만 원을 또 쏴줬어요. 그러니까 디도스 공격 직후에 한 이틀 뒤인가요? 이틀 뒤 정도에 200만 원을 공씨가 또 강씨에게 200만 원을 쏴줍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이제 좀 지나서죠. 얼마 뒤에 김씨, 박기태 국회의장의 구급 비서관인 김씨가 9천만 원을 IT 업체 대표인 강씨에게 직접 또 쏴줍니다. 그러니까 공씨를 여기서 거치지 않고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은 공씨를 거쳐서 강씨에게 들어갔고요.
9천만 원은 김 씨가 직접 강 씨에게 쏴줬습니다. 쏴줬어요. 그래서 합의 1억 원에다가 김 씨가 강 씨에게 공 씨가 강 씨에게 쏴준 200만 원까지 포함을 하면은 이 세 사람 사이에 1억 200만 원의 돈거래가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됐죠. 계좌 추적을 통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경찰 쪽에서는 이거 전혀 발표를 안 했어요. 이거 아주 중대한 사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돼서 우리는 단독 범행으로 발표를 했다. 발표를 안 했다. 이렇게 이제 나중에 가서 해명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에서 한 얘기는 뭐였냐면은 1,000만 원에 대해서는 9천만 원은 모르겠고 1,000만 원에 대해서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해보니까 이상 반응이 나왔다. 그래서 요거는 거래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인지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사 결과를 축소 발표한 거죠, 일단. 상당히 중요한 이게 수사, 물론 이게 아직 뭐 검증되고 밝혀진 건 아니에요. 이 돈 거래가, 디도스 공격에 대한 대가로 오고 간 건지, 아닌지는, 뭐 더 밝혀내야죠. 뭐 이건 법정에서 하는 거예요, 법정에서. 근데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일단 혐의가 예상되는 거는 최대한 다 검찰 쪽으로 넘겨줘야 돼요. 그래야 검찰에서 거기서 이제 걸러내는 거죠, 또 1차. 야, 이게 어디까지, 요거까지는 혐의 사실이 되겠다. 요건 아니다. 뭐 이런 걸 이제 또 1차 한번 걸러내서 공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부에 가서 이제 또 다투는 거죠. 그럼 경찰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미리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이 정황상 뭔가 문제가 있다, 이건. 정황 증거가 된다. 특히 거짓말 탐지기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다. 이거는 상당히 그 법정에서도 증거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 이런 중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자체를 숨겼어요, 국민들한테. 그리고 공시 단독범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가 뭐가 나왔느냐? 조현호 청장이 이거를 수사 보고를 받았고 이거 축소 하려고 지시를 했다. 축소하라고 지시를 했다. 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죠? 박영선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당초 준비됐던 발표문이 수정된 것으로 안다. 경찰이 디도스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조 총장과 수사팀 간에 발표 수위를 두고 갈등이 있었다라고 한다 하면서 이제 수사 발표 내용에 의혹을 제기를 했고, 이거를 지시한 사람이 조 총장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조현호 총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디도스 이 축소 발표, 의도적 축소 은폐는 처벌을 받아야 된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자기가 얘기했습니다. 이 양반 이제 오늘 요즘 이제 장마철이 아니라 자신 있어서 그러나요? 조심해야 돼요. 요즘도 겨울에도 비 많이 내립니다. 벼락 맞아 죽는 수가 있어요. 이런 말 잘못했다가. 조 총장이 기자 간담회를 열어가지고 뭐라고 했냐면은 경찰은 선관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서 사이버 대응 센터 등 모든 수사 역량을 동원해 한정된 구속기간 내에 최선의 수사를 했다. 일체 외압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외압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런데? 결과가 지금 검찰이 인정한 거잖아요. 거짓말 탐지기에 이상 반응이 있었다. 근데 이게 축소가 아니에요. 뭐가 축소야? 일단 얘기를 해야지. 피의자를 잡았으면 옛날에 그런 거 여론몰이 잘하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그저 수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뭐 논두렁에서 무슨 시계가 나왔다는 둥, 뭐 별 확인되지도 않는 사실을 다 흘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가지고, 그죠? 사람을 완전히 개똥을 만들어 놓고 결국 대통령을 부엉이 바위 위로 밀어 넣은 게 경찰과 검찰 아닙니까?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가지고 발표를 해서 피의자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게 경찰과 검찰의 특기인데, 이건 있는 사실 아니에요?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더니 이상한 반응이 나왔다. 이거 좀 의심스럽다. 아니 혐의 사실이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자신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요 정도 사실만 얘기를 하면 돼요, 그죠? 거짓말 탐지기를 해봤는데 1,000만 원에 1,000만 원과 9천만 원 합의 1억 200만 원이 사건 전후로 해서 돈거래가 이 3자 사이에 있었고,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으나 거짓말 탐지기로 조사를 해본 결과
이상 반응이 있었고 정황상 상당히 의혹이 있다. 뭐 이건 뭐 책임질 일도 아니잖아요. 객관적인 발표 아닙니까? 충분히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있는 사실까지 지금 발표를 안 했는데 이게 축소가 아니면 뭐가 축소고 이게 은폐가 아니면 뭐가 은폐냐 이거예요. 진짜 천벌받을 짓을 지금 하고 다니는 거예요, 조청장이. 천벌까지는 모르겠고, 물대포 맞는 수가 있어요. 하느님이 내리는 물대포. 그죠? 하늘에서 물대포 쏟아집니다, 진짜. 이제 자연의 물대포로 훅 가는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경찰에서 축소 은폐를 했다라는 이런 의혹이 이미 충분히 있는 상황이고요. 뭐 검찰에서는 뭐 이미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런 동거래가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스럽고, 이제 최구식 의원, 결국,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뭐 걸렸으니까 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겠죠. 예. 저는 뭐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목욕한 다음에 세수하는 꼴이죠, 이거는. 그죠? 어떤 미친 사람이 목욕하고 나서 세수를 또 합니까? 그러니까 이미 목욕을 아주 정갈하게 해가지고, 사우나 가가지고, 때 빼고 광내고 다 끝냈는데, 그제 들어가가지고, 너 얼굴이 좀 더러운 것 같아. 세수해야 되겠다. 이러고 들어가는 경찰이 어딨습니까? 검찰이요. 압수수색 하나만 하죠. 안 봐도 비디오 아니에요, 이거는? 참 빨리도 합니다. 예? 이 기동성, 예? 이게 가능한 수사력을 총동원한 건가요? 예? 우리 조 청장님 얘기대로 하자면은. 그래서 아무튼 지금 뭐 검찰이 수사 결과를, 수사 과정에 뭐 축소 은폐도 아니고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했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로 확인이 됐고요. 검찰로 지금 넘어갔는데 검찰이 좀 뭐 확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 검찰도 뭐 신뢰가 안 되는 거는 검찰이 더 나쁘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경찰보다 제가 보기엔 검찰을 전 더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건이 어디까지 정말 파헤쳐질지, 이건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우리가 중요한 지금 정황을 잡아냈어요. 그죠? 정황을 잡아냈는데, 이게 이제 사건 전후로 해서 그 전에 동거래가 이루어졌다라는 것도 상당히 의혹이 갈 수가 있어요. 그죠? 우리 광노현 교육감 같은 경우에는 대가성이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정확히 확인이 안 되고, 서로가 다 아니라고 그러고 있죠. 일단 서로가 다 대가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가성이 있다라고 해서 구속까지 시켰는데, 교육감이 뭐 어디 도망갈 일 있습니까? 예? 굳이 구속까지 시킬 필요가 있나요? 예. 그리고 이게 꽤 지나서 동거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라고 볼 만한 정황도 뚜렷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속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건이 있자마자, 사건을 전후로 해가지고 동거래가 있었고, 뭐 명백한데, 관련성이 명백하다고 볼 수는 없죠. 관련성이 매우 유력함에도 불구하고 김씨까지는 구속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속을 해가지고 이게 증거 인멸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니까 일단 이 사람들은 가둬놓고, 조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공치선에서 지금 꼬리 자르고 하고 있다. 저는 이런 뭐 인상이 짙다라고 보고요. 상황을 보면은요, 이게 봐도 아마 전체 뭐 모르겠습니다. 이거 추정이니까 뭐 제가 추론을 하는 거예요. 소설 쓰는 겁니다. 추론이니까 뭐 틀릴 수도 있겠죠. 틀릴 수도 있겠는데, 상황상 보면은 지금 이게 선도 뭐라 그럽니까? 이게 선금이 1,000만 원이 갔고, 전체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하여튼 결제액은, 총액은 1억으로 계약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1억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이제 선수금으로 보내줬고, 그죠? 그 다음에 거사가 성공되고 나서 별 반응이 없고 이제 좀 안 걸렸다 싶으니까 며칠 지난 다음에 나머지 이제 9천만 원을 보낸 거죠. 그래서 1억 원짜리 수주를 했던 거다. IT 업체 쪽에서는 1억 원짜리로 이걸 낙찰을 봐가지고 1억 원에 계약을 해서 1억 원을 받는 것으로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선수금과 잔금. 그죠? 이게 보통 통례적으로 봐도 맞아요. 그죠? 보통 뭐라 그럽니까? 선금의 한 10%에서 한 30% 사이 정도 주죠. 제가 뭐 이거 경제 생활을 해본 경험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보통 그렇죠. 한 10%에서 30% 정도를 선금을 줍니다. 그냥 딱 10%를 줬잖아요. 그죠? 착수금 비슷하게 한 10% 정도를 주어놓고, 그 다음에 거사에 성공하고 나니까 나머지 잔금 처리를 하는, 이게 좀 전형적이다. 그런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하나 있어요. 200만 원 도대체 뭐냐? 200만 원이 뭐냐? 이것도 궁금하신 분이 있을 것 같아요. 200만 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저도 이게 좀 궁금했어요. 이 200만 원은 제가 보니까 진행비. 진행비가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진행비 어떤 진행비였냐면은, 거사 전날 이 사람들이 룸사롱에서 만났잖아요. 김씨, 공씨, 이런 사람들이 이제 룸사롱에 만나가지고 술을 한잔 하면서 거기서 이제 작전 짜고, 강씨하고 전화 통화하면서 이래저래 하게 이제 판을 만든 거 아닙니까? 요런 형각이기 때문에 요 룸사롱비
뭐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지만은 한 딱 200 정도 나올 거라고 그래요. 한 5명 정도 있었으니까요. 그죠? 5명 정도면은 1인당 한 그 4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갔는데 제가 그 전문가분들한테 좀 물어봤어요. 전문가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뭐 제 주변에 이런 전문가가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유경험자한테 물어보니까 대략 1인당 한 40만 원 정도 기본이 한 4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런 뭐 안주 몇 개랑 뭐 양주 뭐 몇 병 나온다. 그러니 딱 이게 20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기본이 5명 가면은. 그러니까 딱 이게 룸사롱 진행비하고 지금 거의 일치가 되는 거예요. 예? 거의 일치가 되는 거 아니냐. 요거를 김이나 공이 제가 보기엔 직접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강한테 쏴줘가지고 강이 아마 계산을 하는 걸로 그 블루 땡땡 이거 요거 요 진행비는 강이 계산을 하는 걸로 요렇게 지금 정리한 거 아닐까. 예? 그래서 1억 원 플러스 알파 200 진행비로 해가지고 요렇게 들어간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예.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김씨나 공씨나 구급 비서관이에요. 구급 비서관이면은 공무원으로 보면 한 8급 정도, 8급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8급 정도 되는 거라고 연봉이 한 2천 정도 된다 그래요. 예. 연봉 2천이면은 뭐 사실은 그 좋은 직업은 아니죠. 그죠? 연봉 2천이면은 월급으로 따지면은 200만 원이 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80만 원? 예, 뭐 요 정도 이제 월급을 받는 건데 월급 180만 원이 뭐 이렇게 풍요로운 그죠? 이런 직종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한 달 자기 뭡니까? 한 달 뭐 그 월급보다 많은 이런 룸사롱에 가서 술을 퍼먹고 있다라는 거 선거 전날 그것도 말이 안 되는 데다가 뭐 돈을 빌려줬다고 그러는데 대출을 받아갖고 뭐 투자를 했다. 9천만 원은 이제 뭐 투자를 한 거라고 그러죠. 뭐 불법 오락이나 이런 데로 투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죠? 1,000만 원은 뭐 그냥 뭐 빌려준 거 아니냐. 뭐 빌려준 거다. 뭐 이렇게 말을 둘러대고 있는데 연봉 2천만 원 받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1,000만 원씩 빌려주는 게 뭐 부모님들이 혹시 뭐 돈이 많은지 뭐 제가 그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이 공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씨름 선수 출신, 대학 중퇴했고 주로 어둠의 세계, 조폭 세계에 있었다라는 게 좀 뭐 여러 가지로 확인이 되고 뭐 김씨도 무에타이의 고수이고 뭐 경호원 좀 하고 그러니까 주로 어둠의 세계에서 이렇게 성장을 한 분들인데 어둠의 세계로 가는 이런 분들이 솔직히 집안 형편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없어요. 그죠? 아무래도 환경이 좀 어렵죠. 어려운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그런 어둠의 길에 빠지기가 쉬운데 이거 뭐 부모님들 그 신상만 털어봐도 나옵니다. 신상만 털어봐도 나와요. 뭐 또 모르죠. 또 결혼을 잘해가지고 장인어른이나 뭐 부인이 돈을 많이 버는지는 모르겠는데 그죠? 이것도 뭐 털어보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또 어둠의 세계에 계신 분들이 그리고 또 배경이 좋은 집안과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것도 또 한국 사회의 어떤 보편적 현실을 놓고 볼 때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럼 이 사람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일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라는 거예요.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김씨 뭐 3억 원짜리 지금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 거기서 1억을 빼가지고 투자를 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1억 정도를 이렇게 여기저기 빌려주는 아무리 그 가까운 선후배라도 그죠? 내가 지금 뭐 2천만 원 정도 연봉을 받는 사람이 1억을 빼가지고 뭐 그런 일을 한다. 1억은 진짜 그렇다 치자고요. 아무튼 1,000만 원을 뭐 이렇게 빌려준다, 도와준다.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진짜 돈 많이 빌려 다니거든요. 저도 돈 빌리는 게 직업이어가지고 친구들이나 뭐 하는 그보다 훨씬 연봉을 많이 받는 뭐 연봉에서 4, 5천씩 받는 이런 친구들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한테 한 돈 몇백만 원 빌리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것도 주머니 딱 그러잖아요. 또 마누라가 또 계좌 관리하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마누라한테 걸리면은 또 아웃당합니다. 친구한테 또 저같이 이제 그 거주가 불투명하고 직업이 불분명한 이런 친구한테 돈을 빌렸다가 뜯기면은 또 마누라가 또 바가지 긋고 난리가 나요. 1,000만 원 빌려주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세 자금을 빼가지고 9천만 원 대출을 받아서 9천만 원을 불법 오락에다 투자를 한다. 그리고 투자를 했으면은 그죠? 계속 놔둬야지. 그 불법 오락 만약에 투자한 거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냥 놔둬야 되는데 갑자기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돈을 줬는데 11월 달에 다시 받았어요. 그렇게 돈을 빨리 빼나요? 그리고 투자를 한 거면은 9천만 원을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오든지 그죠? 9천만 원이 이제 한 1억이 돼서 적어도 한 1억 정도는 돼서 와야 이게 투자한 거죠. 아니면 줄어서 가든지 망해가지고. 근데 늘지도 줄지도 않고 원금이 돌아왔다. 이걸 어떻게 투자로 봅니까? 국민들 바본가요? 이것들 우리 완전 호구인 줄 알아? 잠시 자료화면 보고요. 이야기를 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각하의 그
연설, 예, 자료화면이 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랜만에 또 각하 모습 한번 더 뵙도록 하죠. 예. 자료화면 보내주시죠. 소득만 높고 품격과 교양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존경하지 않습니다. BBK와 관련하여 말씀드릴 기회가 없었습니다. 제가 BBK를 소유했다는 주장은 사실입니다.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땅 한 평도 남의 이름으로 숨겨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 땅이 제 것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무슨 비리와 관련하여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고 국민으로부터 나름대로 지지와 인정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한 걸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 BBK가 이게 복잡하니까 복잡한 이야기를 하면 국민을 속일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저는 양심에 따라 불이나 불법과 타협하지 않은 그러한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 참 재밌는 자료 화면이네요. 예, 각하의 말씀만 편집을 해도 완벽한 한 편의 개그 콘서트가 되는, 참 어떻게 저렇게 낯이 듣고 올까요? 예, 한 번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예, 자기가 자기를 부인하는 재밌는 자료 화면이었습니다. 예, 지금 이 디도스 문제도 뻔히 보이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다, 지금. 이게 구급들이 지금 1억을 이렇게 오고 가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지금 맞는가? 예. 자, 이제 한번 좀 따져보자고요. 그죠? 예, 대략 이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땐 그 일요신문인가요? 그쪽에서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뭐, 아직 확인된 건 아니지만은, 예, 일요신문이라는 데가 좀 이렇게 어떤 객관성을 좀 신뢰하기는 힘든 형태의 언론이죠. 예, 그러긴 한데, 이미 한 달 전에 청와대에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거 확인을 했다. 디도스 공개 한나라당이 했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거 한 달 동안 덮어뒀다. 이런 내용의 보도를 일요신문 쪽에서 했는데, 제가 볼 땐 사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처음부터 지시를 했는지,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일이 벌어졌고, 이게 한나라당에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을 수밖에 없는, 정황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번에 경찰이 수사 결과를 축소 은폐하는 것만 봐도, 청와대까지 다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되잖아요. 그럼 이미 사이버 대응센터, 사이버 테러 대응센터에서 조사가 들어갔을 시점에 어느 정도 다 파악이 됐을 거라 봅니다.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죠? 추적을 해가지고, 국내에서 저지른 일이기 때문에 추적을 해보면 다 답이 나오는, 이런 거였고, 그죠? 그러면 청와대에서 이미 한 달 전에 알고 있었다. 그래갖고 이제, 정돈 작업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좌로, 왜 돈을 또 계좌로 거래를 했는지, 요즘 한나라당도 깜을 많이 잃었어요. 얘네도 집권한 지가 좀 오랜만에 집권을 하다 보니까 예전 같지가 않아요, 노하우가. 옛날에 차떼기라든지 사과상자, 예? 이런 거 얼마나 우리가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한나라당이. 근데 이걸 참 어떻게 계좌 이체를 하는지, 아무리 디지털 시대라고 그래도. 이러면 다 증거가 남는 거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제 비서관들 교육을, 이상득 의원 비서실에서 좀 잘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돈 세탁하다 걸리긴 했지만은, 그럼 돈 세탁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 노하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구급이다 보니까, 이번에 국회에 진출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이 양반들이 초년병이다 보니까, 감을 잃었어요. 이게 잘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게 보좌관 교육을 좀 잘 시켰으면 좋겠다, 한나라당이. 예, 보좌관 교육을 좀 잘 해가지고, 일 처리를 하나 하더라도 말끔히 하게. 왜 각하는 꼼꼼하시고 디테일하신데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 이거 뒷받침이 안 됩니까, 이렇게. 손발이 맞아야 도둑질도 하는 거예요. 사기를 쳐도 아르웨이가 오션스 11이라는 영화 있죠? 오션스 11. 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한 10대 명이 모여가지고 사기를 치는, 도둑질을 하는, 이런 이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요, 이게 손발이 그냥 칙차가 맞아떨어지듯이 착착 맞아떨어져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하죠. 거기서 한 사람이 실수하면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한나라당 이 판이 이래요. 지금 기강이 해이해지고 뭔가 테크닉이 예전 같지가 않아. 손끝이 무뎌졌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재집권을 하겠습니까, 이거? 이게 계좌로 지금 주고받았다. 이거 참 골 때리는 거죠. 근데 아무튼 뭐 계좌를 쏴가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1억 정도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계좌 추적하면 답이 나오는 거니까. 야,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김이 빨리 돈을 돌려받아라. 응? 빌려준 걸로 해라. 빌려줬다가 돌려받은 거다. 뭐 이렇게 이제 입을 맞춰놓은 거죠. 예? 입을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제 총지휘하는 사람 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하고 공은 아마추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실수를 하지. 그지? 계좌로 돈을 쏘고 뭐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아마추어니까.
그러면은 혼내준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 혼내준 사람이 누굴까요? 일단 그죠? 오늘 최구식 의원 사무실을 일단 압수수색을 했으니까 최구식 의원 상당히 의심이 가는 거죠. 박희태 국회의장 의심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죠, 그죠? 근데 이 사람들도 잘 모를 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사람들 잘 모르고, 왜냐하면 이게 라인이 국회의원한테 지시를 받는 라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선 라인이라는 거예요, 비선. 이른바 비선 라인으로 움직였다 지금. 국회 내에서도 이제 그 청와대와 직계로 통할 수 있는 요런 라인이 있었고, 요 라인 청와대와 직계로 통하는 보좌관 라인들, 진주 이 그룹, 진주파들이 모여가지고 의원들과도 거의 상의가 없이 이렇게 전개됐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주목되는 사람 누구냐면 박이에요, 박입니다. 그러니까 박이 누구냐? 사건 전날이죠. 사건 전날 김과 공이 룸사롱에서 술 퍼마시기 전에 김과 박이 하고 이제 공성진 의원 보좌관 뭐 등등 해가지고 몇 사람 모여가지고 술 광화문에서 마셨어요. 거기에 껴있었던 다 그 의원 보좌관인데 한 사람만 청와대 3급 행정관. 또 이 3급 행정관이 각하를 매우 지근거리에서 모시고 있는 분이죠. 각하의 의전 담당이에요. 국내 의전 담당. 그러니까 아까 뭐 자료에 보신 대로 뭐 유치원 같은 거 갈 때 이런 거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하하고 상당히 가깝게 지내는 이런 인물일 수밖에 없겠죠. 실제 사이가 가깝지는 않더라도 지근거리에서 각하를 모시는 각하의 수족 같은, 그죠?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공교롭게도 사건 모의가 있었던 그 직전에 지금 9천만 원을 쏴준, 합의 1억을 쏴준 사람이죠. 1억을 쏴준 김씨하고 술을 마셨어요. 그러고 나서 김씨가 옮겨가가지고 공이랑 모종의 얘기가 있은 후에 공이 강하게 지시를 해가지고 디도스 공격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당연히 자 박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1억이 어디서 흘러왔는가? 자 이걸 추적해보면 돼요. 그죠? 이거 추적하는 거 간단합니다. 왜 간단하느냐? 만약에 김이 그죠? 스스로 이거 자금을 조달한 거면은 지인들과의 그리고 이렇게 은밀한 동거래도 계좌이체로 하는 사람들이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동거래는 당연히 계좌이체를 했겠죠. 그래서 계좌를 털어보면은 그 시기에 1억이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출을 받은 건지, 그죠? 아니면은 뭐 장모님한테 빌린 건지, 장인어른한테 빌린 건지, 아버지한테 빌린 건지, 아니면 선배한테 빌린 건지, 그죠? 전세자금을 뺀 건지, 이거 다 확인이 되겠죠? 그죠? 충분히 확인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런 거래 내역이 없다. 거래 내역이 없는데 갑자기 느닷없이 1억이 툭 튀어나왔다. 이건 답이 뻔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어디서 이제 윗분은 사과상자로 받은 거죠. 위에선 아마 1억이면 007 가방 정도가 될 거예요. 007 가방으로 받은 다음에 귀찮으니까 이놈이. 그죠? 이 구급이니까 또 귀찮고 하니까 이걸 은행에다 쳐넣고 이거를 강한테 쏘는, 그죠? 요런 식으로 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1억 원이 과연 어디서 튀어나왔는가? 이것만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럼 박과의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도, 그죠? 실물적으로 드러날 수도 있고, 왜냐면 박도 이제 또 계좌이체를 했을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전체적으로 지금 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죠? 감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박도 계좌이체를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청와대가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이 1억의 돈 흐름, 이 1억 원의 돈 흐름을 추적을 해보면 이건 답이 나오게 돼 있다. 누가 봐도, 그죠? 뭐 로그 파일을 까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복잡한 거 할 것도 없고, 뭐 압수수색을 할 것도 없고, 이 1억이 과연 어디서 튀어나온 1억인가? 이거를 정확히 찾아봐야 되고, 그죠? 지금 뭐 9천만 원은 그래 빌렸다 칩시다. 그러면 1,000만 원, 적어도 이 1,000만 원의 흐름은 과연 개인 돈을 털어가지고 준 건지, 이 돈들이 어디서 나타난 건지, 요것만 확인을 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김씨의 주장은, 김씨 주장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엔 돈을 빌려줬다고 그랬다가 두 번째는 뭐 투자를 한 거였다고 합니다. 그럼 투자를 했다라면은 9천만 원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는지, 그러니까 더 늘어서 가야 되죠. 그리고 투자를 하고 한 달 만에 돈을 회수한다는 건 좀 말도 안 된다라고 보지만은, 어쨌건 투자를 했다라면은 플러스 알파가 되건 좀 줄건, 그죠? 총액의 변동이 생겨야 됩니다. 빌려준 거라면은, 선의로 빌려준 거라면은 총액이 그대로 옮겨가야죠. 그죠? 총액이 그대로 옮겨가면 맞는 거죠. 9천만 원을 줬는데 9천만 원 다시 돌아왔다. 그러면 돈을 빌려준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친한 사이니까, 선후배 지간이니까 이자를 안 받겠다. 요즘 뭐 친한 사이에도 1억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자기 전세자금을 빼가지고 돈을 빌려주면서 1억 이자를 안 받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조폭의 세계, 또 의리로 뭉친, 그죠? 그런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형제적 의리, 조폭적 의리로 1,000만 원을 이제 1억을 차용증도 안 써주고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예. 근데 빌려준 건지 이게 진짜 투자를 한 건지에 따라서는 돈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김 씨가 어쨌건 지금 현재도 거짓말 하고 있고요. 말바꾸기를 하고 있으니까 하고 있는 거고 투자 쪽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투자에서 증액된 사실이 있는지 내 투자금이 수익을 본 게 있는지 이것도 확인해 보면 됩니다. 충분히 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에서는 이제 답이 나왔다. 이 1억의 행방을 찾는 것. 과연 이 1억이 어디서 튀어나왔고 어떻게 흘러갔고 왜 역류를 했는지 역류한 거죠. 다시 김한테 돌아갔으니까요. 왜 역류를 하게 됐는지 이 배경을 파게 되면은 전 답이 나올 거 있다. 답이 나온다고 본다 이렇게 보고요. 적어도 지금 김은 구속을 시켜야 돼요. 그죠? 적어도 뭐 박은 모르겠어요. 그죠? 박은 밥을 같이 먹었다라는 사실밖에 없기 때문에 김이 자꾸 지금 윗선이랑 공모를 해가지고 뭔가 윗선이 있는 듯한데 지금 윗선이랑 공모를 해가지고 사건을 계속 지금 뭔가 뒤흔들고 있는데 일단 김은 구속을 시켜서 더 이상 이게 뭐라 그럽니까 그 입맞추기를 할 수 없도록 작전을 짤 수 없도록 일단 선을 끊어놔야 돼요. 선을 끊어놓고 감옥에다 넣어놓고 그죠? 파봐야죠. 근데 검찰에서 이거 당연히 지금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조차 지금 청구를 안 하고 있어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확실히 높죠. 이 사람들의 과거 행적을 보면은 뭐 전과 몇 범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는 김은 구속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 그날 술자리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청와대 3급 행정관 이 사람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그다음에 공성진 의원 내 보좌관 한 명이 더 있었는데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일단 조사를 해야 됩니다. 조사를 하고 뭐 계좌 추적을 하고 특히 계좌 추적을 하고 이 사람들이 돈을 모았을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를 해봐야 돼요. 확신은 할 수 없지만은 현재까지 일단 윗선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정황이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이 사람들은 그래서 일단 수사 대상 물망에는 올려놔야죠. 올려놓고 조사는 해봐야 된다. 그러면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보다 더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오늘 땡방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저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